충청북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검사 권유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주 두꺼비 생태공원이 각종 외래 생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애완용으로 기르다 놓아준 걸로 추정되는데 토종 생태계 교란이 우려됩니다. 청주시 광역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올 연말 끝납니다. 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일대에 내년부터 사용 가능한 제2 매립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정식 취항을 앞둔 에어로케이가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치열한 제주 노선 시장에서 수익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점 관리시설의 영업을 보장하되 확진자나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고 또 병원이나 약국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권유받은 도민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적용되는 거리 두기 단계를 현재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기존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적인 확산 추세와 다양한 감염원으로부터 확진자가 나오는 청주시의 상황을 고려해 준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모임과 행사 등은 최대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100명으로 제한하고 스포츠 시설의 관중 입장도 10%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은 6제곱미터당 1명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1.5단계가 유지되지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은 3일 이내 동종업소 2개 이상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동종업소 전체에 대한 집합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종교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일상생활에 또다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또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유할 경우 24시간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한편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선 근육통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40대 등 7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평에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40대 A씨와 오한 증상을 보인 외국인이 확진됐습니다. 진천에서도 30대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면서 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2,31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금싸라기 같은 땅에 조성돼 화제가 됐던 청주 두꺼비 생태공원이 무분별하게 버려진 외래 생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래 생물은 적응력이 강하고 또 토종 생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함부로 놓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두꺼비 서식지로 유명한 청주 원흥이 방죽입니다. 환경단체 관계자가 미리 설치해놓은 통발을 물에서 꺼냅니다. 외래 생태교란 생물로 지정된 중국 줄무늬 목거북이 잡혔습니다. 100여 미터 아래에 있는 참개구리 못으로 가봤습니다. 이곳 통발에는 페인티드 터틀이라는 외래종 거북이 잡혀 올라옵니다. 두 마리 모두 애완용으로 기르다 방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거북류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렇게 하천에 망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잘 적응을 하고요. 또 월동을 하는 개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앞서 지난주 두 연못과 연결된 하천에서는 충청권 최초로 외래 생태교란종인 미국 가재가 발견됐습니다. 토종 수중 생태계를 위협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환경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누군가 기르다 놓아준 것이 번식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당국은 지금까지 22마리를 포획하고 하류로 확산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무심천과 미호천에 통발을 설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에서는 확산된 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통발로 포획하는 것이 적극적인 포획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2회에 거쳐서 한 번 더 수거를 해서 베스나 블루길처럼 무분별하게 놓아준 외래 생물이 토종 생태계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 과거의 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사용돼 온 청주시 광역 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올 연말이면 끝나는데요. 매립장 용량도 거의 꽉 찬 상태여서 제2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주시가 오창 후기를 일원해 내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2 매립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강내면에 위치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년 넘게 하루 평균 115톤의 생활 폐기물이 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용량은 전체 167만 4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7만 제곱미터, 약 4%에 불과합니다. 96% 정도 지금 매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4% 정도 잔여 용량이 남아있고 올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선 제2매립장이 시급한 상황. 총 사업비 482억 원이 투입되는 오창 후기리 제2매립장은 지붕형과 노지형을 두고 찬반 갈등이 이어졌지만 결국 타당성이 높은 노지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청주시는 올 연말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붕형과 노지형이 갈등을 빚는 동안에도 침출수를 처리하는 이송관로를 설치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쓰레기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해가지고 시민분들 그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 문제가 없도록. 제2매립장은 현재 지형에서 15m 깊이의 땅을 파낸 뒤 전체 118만 제곱미터 규모로 향후 40년 동안 청주권 쓰레기 매립을 책임지게 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다음 주 정식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 노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편도 5,000원짜리 티켓도 내놨는데요. 당장은 수익성보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리담의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에어로케이가 소셜 커머스에 이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항공권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하루 3차례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가운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수요가 적은 평일 항공편의 경우 편도 5,000원 안팎의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한 항공권도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항공사들보다 많게는 28%까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이에 더해 7월부터는 충북 도민과 충청권 대학생들에게 15%의 추가 할인 이벤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항공권 구매 사이트와 연동이 되지 않는 등의 홍보 부족으로 지난달 실시한 사전 탑승 이벤트에서는 10여 명의 탑승객만 태운 채 운항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공식 가격에서 또 도민들하고 충청권 대학생들한테는 15%의 할인을 더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체감으로 느끼시는 건 3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청주공항의 이용객은 22만 4천 명,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0%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제주 노선 승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항 요금 외에 뚜렷한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생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첫발부터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올해는 봄이 빨리 찾아와서 다른 해보다 벚꽃이 일찍 피고 또 빨리 져버렸는데요.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듯이 4월의 자연이 온갖 봄꽃들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 앞 화단에 복숭아 나무가 꽃망울을 틔웠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그루의 나무에 꽃 색깔이 3가지입니다. 꽃송이 하나에 2가지 색이 혼합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복숭아 나무 한 그루에서 3가지 색 꽃이 피는 삼색도입니다.
흰색, 빨간색, 분홍색, 그리고 또 한 꽃송이에도 이렇게 3가지 꽃이 피고 또 한 나무에서 또 3가지를 이렇게 피고 이래서 정말 신기하고요. 청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한켠에는 튤립밭이 조성됐습니다. 노란색, 보라색 등 화려한 색감에 절로 눈길을 멈추게 됩니다. 이곳에는 8종의 튤립 12만 본이 심겨져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무남 생태공원 튤립 정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튤립 물결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동생이랑 나왔고 꽃을 보니까 뭔가 아름다운 뭔가 꿈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꽃이 정말 그리고 아름다워요. 발길 닿는 곳마다 진달래가 만개했고 건물 화단에는 연산홍이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벚꽃 못지않은 4월의 봄 풍경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곱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각 수도권 내륙선과 중부 내륙선 지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오늘 김보라 안성시장과 함께 충북과 경기도 6개 지방정부를 대표해 어제 충북도청에서 작성한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어제 국토부를 방문해 충북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가운데 충북 출신 중진들이 중책을 맡았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을 맡은 도정환 의원은 오늘 비대위 첫 회의에서 민심 앞에 토를 달지 않겠다며 내로남불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의원은 유능하고 책임 있는 여당 대표가 선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동군이 공직사회에 대한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속 공무원 75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이 포함되며 조사 대상 사업지는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하는 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 등 2개소입니다. 영동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 반 15명의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천과 단양에 이어 충주에서도 쌍용양회 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충주 농민회 등 7개 단체는 쌍용양회가 충주로 흘러드는 영월 쌍용천 근처에 축구장 25개 규모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학생 고소로 촉발된 청주대 총학생회와 대학 노조의 갈등이 노조가 학생 고소를 취하하며 일단락됐습니다. 청주대 총장과 노조위원장은 오늘 총장이 총학생회의 노조활동 관여를 방지하고 노조는 교육부 대학평가가 나올 때까지 교육부 집회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총학생회도 협의안에 동의하며 지난 7일부터 시작한 노조 집행부 퇴진 요구 단식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제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림지뜰을 자연치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치유특구는 제천시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온 핵심 사업으로 195만 제곱미터 부지의 친환경 농업단지와 자연치유단지가 조성됩니다. 또한 자연치유단지에는 2026년까지 1,600억 원 규모의 드림팜랜드 사업이 추진됩니다. 청주시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시는 희귀 난치성 질환과 세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시행된 충청권 고속도로 합동 음주 단속 결과 총 12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별로는 충북청 5건과 대전청 4건, 충남청 3건 등으로 면허 취소 7건과 정지 5건입니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이로 수도권 주민들의 원정 술자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 옥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은 이번 사업으로 국비 49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4년간 로컬 푸드를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부터 18일까지 세월호 희생자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기간 동안 청사 진입로에 추모 현수막을 설치하고 각급 학교에선 재난 대피 훈련과 안전 관련 문해 활동 등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사일인 16일 오전에는 추모 묵념도 진행됩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